모두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번에 성적 잘 안 나왔다고 너무 많이 좌절하지 말고 우리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2학년 1학기 성적의 향상을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이 하는 사인 법칙부터 천천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b, 각 C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놓고 이렇게 소문자로 각 변의 길이를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사인 법칙이란 사인 각 A 값의 사인 값,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스몰 a가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스몰 b, 그리고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스몰 c, 이 값들이 모두 다 같은 값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구했을 때 선생님이 이 외접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구했던 사인 값분의 변의 길이의 b가 바로 심지어 2r, 즉 이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즉 사인 법칙이란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의 사인 값과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한 값이 된다라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빠르게 증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 그리고 둔각삼각형일 때 모두 다 선생님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각삼각형일 때입니다. 선생님은 이 삼각형에서 꼭지점 A에서 수선을 그린 다음에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 AH의 길이를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AH의 길이는 사인을 이용해서 사인 B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사인 B의 값이 C분의 AH라고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AH는 양변에 C를 곱해주면 C 곱하기 사인 B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에서도 사인 C로 우리는 AH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B분의 AH가 바로 사인 C 값이니까요. 따라서 AH는 B 곱하기 사인 C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AH의 길이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일 때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꼭지점 A에서 수선을 그려서 수선의 발에 H라고 하면 점 C가 동시에 H이기도 하네요. 그럼 AH의 길이는 바로 각 B의 사인 값을 이용하면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바로 사인 B가 C분의 AH니까요. 따라서 AH는 똑같이 C 곱하기 사인 B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 곱하기 사인 C라고 쓰더라도 사인 C의 값이 90도이기 때문에 사인 90도라서 바로 이 값이 1이죠. 그래서 B 곱하기 B가 바로 AH니까요. 따라서 B 곱하기 사인 C라고도 AH를 써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점 A에서 수선을 그린 다음에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럼 AH의 길이는 각 B의 사인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인 B의 값은 바로 C분의 AH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각삼각형일 때도 AH의 길이는 바로 C 곱하기 사인 B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을 볼게요. 이 부분의 크기를 각 C의 크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ACH의 크기는 바로 파이 마이너스 각 C의 크기다. 즉 사인 파이 마이너스 각 C의 크기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값을 한번 살펴보면 B분의 AH가 되니까요. B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바로 사인 C의 값과 같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AH의 길이는 바로 C 사인 B, 어떤 삼각형이든지 그리고 B 사인 C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즉 C 사인 B와 바로 B 사인 C가 같은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든지요. 그럼 이제 선생님 양변에 사인 B 곱하기 사인 C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B, C가 모두 다 0과 180도 사이의 값이니까 0이 아니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럼 약분해주고 약분해주면 결국 사인 법칙에서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인 C분의 소문자 스몰 c 그리고 사인 B분의 스몰 b 이 값이 모두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인 법칙에서 이 부분 사인 B분의 B 그리고 사인 C분의 C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점에서 다른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증명을 해주면 똑같이 사인 A분의 A도 이 오른쪽에 있는 값들과 같다라는 것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들이 이 비율이 모두 같다는 건 알겠는데 이 값들이 왜 외접원에서의 지름이 되냐. 자, 선생님이 이 외접원에서 쭉 연장을 시켜서 또 이렇게 원주각을 하나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은 원주에 대한 동일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각 A의 크기가 바로 이 부분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직각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인 A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같은 각이니까요. 이 첫 번째 삼각형에서 사인 A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삼각형에서 사인 A를 구해주면 이 빗변분의 높이 해주면 바로 분모가 2R분의 그리고 각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A, 2R분의 A가 사인 A의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R과 사인 A의 위치를 바꿔서 써주면은요, 2R은 사인 A분의 스몰 a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사인 A분의 스몰 a의 값이 외접원에서의 지름인 2R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요, 사인 A분의 스몰 a, 각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스몰 a,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스몰 b,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스몰 c의 값이 모두 다 같고 그리고 그 값은 심지어 외접원에서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 여기서 대문자 R이 바로 외접원에서의 반지름의 길이를 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 두 개의 그리고 변 하나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 값을 가지고 삼각형을 임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60도 각 A를 60도 그 다음 각 B를 75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표시를 해주고요. 각 C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바로 8루트2 소문자 C의 값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각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스몰 a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R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사인 A분의 스몰 a의 값이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왜냐면은 사인 C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지금 8루트2로 알고 있으니까요. 사인 C분의 그럼 우리 C의 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C의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60도와 75도를 빼주면 되겠죠. 즉 45도가 바로 각 C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C분의 C 해서 우리는 여기다 이제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넣어볼게요. 이제 사인 60도분의 A가 사인 C가 지금 45도니까 사인 45도분의 지금 C가 바로 8루트2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지금 x자로 곱해볼게요. a에다가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요. 8루트 2에다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양변에 똑같이 있는 루트 2를 약분시켜주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분모의 2를 없애주면 a는 바로 8루트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요. 이 R이 바로 사인 A분의 A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사인 A, 즉 사인 60도분의 방금 구한 A 8루트 3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해서 2R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오른쪽에 있는 사인 C분의 C를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8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역수해서 곱해주면 16. 따라서 이 문제의 답 R은 바로 8이구나. 그리고 A는 8루트 3이구나. 라고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A분의 스몰 a의 값이 사인 B분의 스몰 b의 값과 같고, 그리고 이 값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즉 외접원의 지름인 2r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사인의 값과 이 r의 값을 자리를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2r분의 a가 바로 사인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2r분의 b가 바로 사인 b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한 사인 a와 사인 b를 주어진 식에 각각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좌변은 b 곱하기 사인 a 자리에 제곱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2r의 제곱 분의 a 제곱, 그 다음 우변은요 a 곱하기 사인 b 자리에 2r 분의 b를 제곱해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2r 제곱을 곱해서 없애주고 a를 하나 약분시키고 b를 하나 약분시키면 결국 a는 b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각형이 a와 b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지점 A와 B에서 열기구를 올려다 본대요. 그랬을 때 가게 크기가 각각 75도, 45도였다.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가 15m일 때 A 지점에서 열기구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빨간색 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의 가게 크기가 180도에서 75도를 뺀 105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나머지 한 가게 크기도 180도에서 105도와 45도를 뺀 3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외곽의 크기가 75도니까 75에서 45를 빼도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0도분의 15m는 사인 45도분의 x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30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15, 사인 45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x, 이렇게 말이죠. 이 식만 정리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x자로 곱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15 곱하기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요. 그 다음 x 곱하기 사인 30도는 얼마인가요? 네, 맞아요. 2분의 1이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길이는 15 루트 2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각에 따라서 이렇게 스몰 abc로 써주고 시작할게요. 코사인 법칙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까지 쓰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비슷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써주면 이 식이 바로 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다른 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ac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ac, 그 다음 코사인 b, 여기서 b는 맨 처음에 시작했던 변과 마주보는 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코사인 c, 이렇게 써주면 이 식이 바로 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비슷하지만 뒤에 좀 더 뭐가 코사인 값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둔각삼각형에서 모두 다 한번 증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라고 하고 변 A의 길이, 즉 변 BC의 길이를 선생님 A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바로 BH 더하기 CH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을 지금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 B의 코사인의 값으로 코사인 B는 C분의 BH가 되어서 양변에 C를 곱해주면 BH의 값은 바로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에서도 코사인 C의 값이 B분의 CH다 라고 써줄 수 있으니까요. CH는 양변에 B를 곱해서 B 곱하기 코사인 C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에서도 똑같은 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 BC의 길이를 A라고 써주면은요, 이 A는 이 각 B에서의 코사인 값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코사인 B에다가 C를 곱한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B 코사인 C라고 써주면은요, 이 각 C가 지금 90도 2분의 파이니까요, 이 값은 0이 되어서 없어지게 되죠.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식이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엔 둔각삼각형일 때 해볼게요. 수선을 그려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변 BC의 길이는 A라고 쓸 수 있고요. 이 값은 BH에서 CH의 길이를 빼준 값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BH는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 각 B의 코사인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코사인 B가 C분의 BH이기 때문에 양변에 C를 곱해주면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빼기 CH는 이번에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의 각은 파이 마이너스 각 C의 크기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이용해서 써주면 B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코사인 C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C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C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다. 결국엔 어떤 모양의 삼각형이든 모두 다 A의 값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려서 똑같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A, B, C의 길이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식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에 A를 곱해주면 A제곱은 AC 코사인 B 더하기 AB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에다 B를 곱해주면 B제곱은 AB 곱하기 코사인 C, BC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식에다가도 C를 곱해주면요, C제곱은 AC 코사인 B 더하기 BC 코사인 A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식을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해주었을 때요,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지고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먼저 기역에서 니은과 디귿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기역식에서 니은식을 빼주면은요, 좌변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똑같은 항이 없어지고 AC 코사인 B 빼기 BC 코사인 A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식 디귿을 빼보도록 할게요. 좌변은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똑같은 항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됩니다. 따라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된다. 결국 이 식이 바로 코사인 법칙의 첫 번째 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 두 번째 식도 이번에는 니은식에서 기역과 디귿식을 빼주면 유도를 해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식도 이번에는 디귿식에서 기역식과 니은식을 빼주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여도 외워줘야 되는 식입니다. 코사인 법칙 꼭 암기해 주세요. 그런데 코사인 법칙은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형되어서 많이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삼각형에서 변 ABC 길이를 알 때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로 코사인 법칙이 많이 적용되기도 해요. 이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 항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2BC 코사인 A는, 자, 우변은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원래 있었고 좌변에 있었던 A제곱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좌변 우변을 코사인 A만 남기기 위해서 2BC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각 선분의 길이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따라서 코사인 A는 바로 2B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B는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두 번째 식에서 2AC분의 분자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빼기 B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C도 정리해 볼게요.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c제곱을 빼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코사인 법칙은 필수 암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사실 코사인 법칙을 알면 유도를 해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각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와 지금 각의 크기가 하나 나와 있네요. 각은 B니까요. B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120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와 있는 두 변은 C 그리고 A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AU, 마주보는 각이 바로 A가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B의 값은 바로 각 B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인 법칙은 각의 크기가 최소 2개 이상은 필요해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돌아갈 거 없이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좋겠어요. B제곱은 나머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100 더하기 36 빼기 2배에 10과 6을 곱해서 60에다가 코사인 120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100이랑 36을 더하면 136이고요. 빼기 120에다가 코사인 120도는 얼마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따라서 136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플러스 60이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선분의 길이인 b는 양수인 14가 되는구나 라고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각 B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삼각형 ABC를 그리지 않고도 바로 풀 수 있긴 한데 선생님 그냥 삼각형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각 B의 크기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B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기억 떠올려 볼까요? 분모는 2AC 분의 분자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각각 위치에 맞는 값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2 곱하기 루트 3분의 a제곱은 12, 그 다음에 c제곱은 4, 여기서 빼기 b제곱을 해주면 4. 계산을 해서 분모는 결국 8 루트 3분의 분자는 12가 되고요. 4로 약분을 해주면 2 루트 3분의 3이라서 유리화해줄게요. 유리화해주면 2 곱하기 3분의 분자는 3 루트 3이 되고 약분돼서 코사인 B의 값은 바로 2분의 루트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한 내각이기 때문에 각 B는 0도보다 크고 그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값 중에 코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도록 하는 값은 얼마인가요? 우리 오랜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바로 0,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죠. 그럼 여기에서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점은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이 위치가 되겠죠. 이 값은 얼마일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6분의 파이, 즉 30도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 B의 크기가 바로 30도이구나, 6분의 파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사인 법칙의 실생활 활용 예시를 풀어본 것처럼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의 실생활 활용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착장 O를 동시에 두 제트스키 AB가 출발하여 각도가 120도가 되도록 각각 직선 모양으로 달리고 있다. 두 제트스키 AB는 각각 초속 5m와 3m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리고 제트스키 A가 60m를 이동을 했을 때 두 제트스키 AB 사이의 거리, 바로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네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각을 모르니까 우리 각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선분 AB를 X라고 놓고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양쪽의 선분의 길이도 알아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지금 제트스키 A는 초속 5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A가 지금 60m를 이동했다라는 힌트가 있어요.
이 노란색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1초에 5m를 가는데 지금 A가 바로 60m를 갔다라는 얘기죠. 그럼 몇 초가 지났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60을 5로 나눠서 결국 12초 후의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B도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A는 5m씩 12초 이동해서 60m라면 B는 초속 3m의 속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m씩 총 12초를 이동했다. 따라서 B는 바로 36m를 이동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쪽이 바로 60m, 그리고 이 오른쪽이 바로 36m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x제곱은 자, 각각을 제곱해 볼게요. 60제곱 더하기 36의 제곱 빼기 2배에 2개를 곱해 볼게요. 36이랑 60을 곱해서 써주면 자, 60 곱하기 36에다가 코사인 120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코사인 120도는 얼마인가요? 아까 비슷하게 했었죠? 네, 맞습니다. 코사인 120도는 아까처럼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분의 1을 약분해주고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리고 선생님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는 36을 묶어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0의 제곱에서 6을 2번 꺼내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36 꺼내면 36 더하기 60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물론 쫙쫙 다 풀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묶어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괄호 안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196이죠. 따라서 이 값은 6의 제곱 그리고 14의 제곱. 그래서 결국 6 곱하기 14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수인 x의 값은 바로 84의 제곱이니까 x의 값은 바로 84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사인 법칙과 피타고라스 정리 사이의 관계예요. 자, 우리 지금 각시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3가지 삼각형을 그려놨기 때문에 C제곱은 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하나 가지고 와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한번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자, 그렇다면 각 C의 크기에 따라서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C가 첫 번째 90도보다 작은 예각 삼각형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코사인 C의 값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 각 C가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은 0보다 큰 양수값이 되겠죠. 그럼 C제곱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비교해주면 바로 C제곱의 값이 더 작게 된다. 이 값이 바로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C제곱의 값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더 작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엔 둔각삼각형일 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 코사인 C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자, 90도보다 큰 값일 때, 특히 이 C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선생님 보여줄게요. 바로 이 부분 0에서부터 90도 사이일 때의 값은 0보다 큰 양수가 되고 90도에서 180도 사이일 때는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C제곱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비교해주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가 돼서 이 전체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C제곱의 값이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큰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각삼각형일 때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일 때는 C제곱의 값이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90도일 때,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일 때는 코사인의 값이 바로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코사인 법칙에서 각 C가 90도일 때, 즉 2분의 파이일 때 나오는 식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파타고라스 정리는 각시가 90도일 때만 성립했던 성질이라면 코사인 법칙으로 오면서 이를 확장시켜서 90도뿐만 아니라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 많은 걸 배웠죠? 다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새로운 공식을 선생님이랑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 108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로 5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풀 수 있을 테니까 꼭 미리 풀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